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차가 쌩쌩 달리는 4차선 도로에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개가 길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영상이 SNS를 타고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을 낳았는데요. 지금 동물보호단체는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리던 오토바이가 덜컹 흔들리자 개가 중심을 잃고 도로로 뛰어듭니다. 길 위에 수차례 나뒹굴더니 곧 풀 죽은 채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해당 오토바이는 이 편도 4차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타고 있던 개가 갑자기 뛰어내린 겁니다. 개가 다른 차량에 치이거나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 영상이 SNS에 퍼지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위험하단 걸 뻔히 알고도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개를 싣고 도로를 달렸단 겁니다. 한 3번 정도 목격을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제보자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시민단체는 영상을 증거물로 제출하며 경찰에 견주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제 개가 뭐 다쳤는지 여부나 이런 것도 조금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그 상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있긴 해요. 상해를 입은 경우에 안에서. 경찰은 견주의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는 한편 적재물 관리 부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부산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죠.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이전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서 이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비단이 이전하고 난 부지는 앞으로 혁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입니다. 면적만 24만여 제곱미터, 7만 3천 평에 이릅니다. 번화가인 서면과 바로 붙어 있지만 철도 시설로 묶여 주변과 단절돼 있습니다. 1904년 건설 이후 100년 넘게 부산 중심부를 차지하고 도심 확장을 막아 주변 슬럼화까지 불러왔습니다. 2007년부터 이전이 추진됐고 13년 만에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일단 차량 정비단은 2027년까지 강서구 부산 신항역 인근으로 옮기는데 차량 기지가 이전하고 난 부지는 지식 기반 산업 인프라 등을 갖춘 혁신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이전비만 4,900억 원. 총 사업비 수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올해 말 관련 용역을 시작으로 이전이 끝나는 2028년부터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사업 기간도 최대한 단축시켜 2030년까지 반드시 이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의료, 지식, 그리고 금융 등 미래의 신성장 산업을 위한 혁신 공간으로. 이번 예타 통과는 부산시와 국회의원, 시민추진단 등이 함께 이뤄낸 성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부산 도심 한가운데를 차지한 범천 차량 기지가 시민의 품으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도심의 기능을 회복하고 의료 관광 산업과 항로 산업 등을 유치해서 이번 사업은 원도심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부산 미래 100년을 열어갈 부산 대개조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개교 43년째를 맞는 동부산대학교가 잇따른 사학 비리로 폐교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달 한 학교 법인 대표가 이 대학을 인수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근데 학교 내부에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6년 전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이 다름 아닌 형제복지원의 후신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1978년 문을 연 동부산대학교. 최근 존폐 기로에 놓였습니다. 지난 2012년 전 총장이 학생 수를 부풀려 25억 원가량의 국가 지원금을 부당하게 받았다 적발된 데다 2014년엔 80억 원을 횡령한 법인 이사장 등의 사학 비리까지 겹쳐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며 지난해부터 폐교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부산대 재학생들에 대한 1학기 학사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올해 신입생은 선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한 학교법인 이사장 A씨가 190억 원을 조성해 위기에 놓인 동부산대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새 주인을 반겨야 할 학교 내부에선 때 아닌 도덕성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A씨가 지난 2014년 대표로 몸담고 있던 사회복지법인 느헤미야의 전신은 다름 아닌 인권유린의 참상이 벌어진 형제복지원. 또 지난 2017년 느헤미야 청산 과정에서 실로암의 집을 자신의 다른 법인에 헐값 매각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학교 집행부 등 일부 구성원들은 이를 문제 삼아 반대하고 있지만 대학 정상화를 바라는 교수협의회와 노조 등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70대 후반, 80년대에 일났기 때문에 이분이 행정복지원 후신인 느헤미야의 이사장 역임했을 때는 2014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년 이상 경과된 사건인데 이걸 여기에 연결한다는 것은 결국 인수에 대한 판단은 교육부에 맡겨졌습니다.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적격 의견을 낼 경우 정식 인수 절차가 진행되지만 부적격 의견을 낼 경우 폐교가 불가피합니다. 적격성도 그렇고 재정 기하는 부분의 적격성도 그렇고 향후 그 대학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검토하는 거죠.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지역 대학들의 구조조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이번 논란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밤사이 부산은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없어 총 누적 환자 144명을 유지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지난달 29일 고3 학생 확진 이후 2주째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어제 하루 367명의 해외 입국자가 들어와 누적 해외 입국자 수는 12,6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부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명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와 부산항만공사가 부산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의와 항만공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부산항 언택트 해외 판로 개척 지원 사업을 중점 추진키로 했습니다. 부산항 이용 실적이 있는 부산 경남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경우 수출 준비와 바이어 발굴, 계약 진행 등 단계별로 기업들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한 지원이 언택트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기관은 이 밖에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맞춰 아세안 지역 마케팅 전략을 제공하는 세미나도 공동 개최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부산 지역에 최대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지표면 기온이 따뜻한 가운데 저기압 전면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질 것으로 관측돼 해안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모레 새벽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예상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부터 점차 그치겠으며 다음 주에는 낮 최고 27도, 아침 기온은 20도의 6월 평년 기온이 예상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부산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2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사망사고 줄이기 100일 계획을 시행한 결과 3천여 건의 사고가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3,600건보다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사망자는 2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5명에 비해서 20% 줄었습니다. 경찰은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안전펜스와 투광기 등 예방시설을 설치하고 오토바이 법규 위반자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